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의 지정학적 판도를 뒤집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11월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고문이었던 프레드 플라이츠가 한 비공개 포럼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LSAM은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이며 미국의 차세대 국방 네트워크에 반드시 통합되어야 할 유일한 기술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적어도 미국의 실용주의 세력이 자신들의 방어망에 한국의 기술을 구걸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를 사드라는 족쇄로 묶어두고 중국의 경제보복에 내동댕이 쳤던 그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한국의 진짜 기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트럼프가 한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공동 개발이라는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시진핑의 대만 야욕을 완벽하게 좌절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정보들을 분석합니다. 정보는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11월 12일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이례적인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미 국방성 내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하며 한국의 LSAM은 현존하는 사드 시스템을 모든 면에서 압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그동안 미국 딥스테이트 세력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며 동맹의 방패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드는 고고도 방어만 가능할 뿐 변칙기동하는 하이퍼소닉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조차 사드는 정치적 상징이었을 뿐 군사적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딥스테이트 세력은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 기술을 갖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영원히 미국의 FMS, 즉 해외 군사 판매의 고객으로 묶어두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의 구식 패트리엇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한국의 자주국방에는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피눈물 나는 시련 속에서 이를 갈며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LSAM입니다. 요격고도 40에서 70km, 이중모드 탐색기로 정확도를 극대화한 이 괴물은 중국이 자랑하는 DF-17과 북한의 화성 8형을 포함한 모든 현존 하이퍼소닉의 천적입니다. 디펜스 뉴스가 인용한 한 미군 고위 관계자의 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LSAM의 교전 데이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했던 최상의 시나리오를 200% 초과했다. 이것은 방어 무기가 아니라 공격적인 방어 무기다. 이제 왜 트럼프가 이토록 LSAM에 집착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트럼프와 같은 실용주의 세력은 딥스테이트의 위선적인 동맹 관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미국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트럼프의 제안은 구매가 아닙니다. 공동 개발 및 완전 통합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LSAM을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지휘 통제 시스템인 JBC2 및 IBCS와 하나로 묶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태평양의 미군 기지와 함대, 심지어 미국 본토를 향하는 모든 위협을 한국산 방패로 막겠다는 선언입니다. 프레드 플라이츠는 우리는 한국에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중국을 억제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던 FMS 방식의 완전한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파트너이자 기술 공급자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11월 14일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글로벌 타임스는 격분한 논조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무장화하여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특정 국가의 오판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국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의 발로입니다. 시진핑의 중국몽, 그 중에서도 대만 병합은 그들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기의 중거리 미사일, 특히 DF-17과 DF-21로 주일 미군 기지와 괌, 오키나와를 무력화하고 대만을 고립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LSAM이 미국의 방어망과 통합되는 순간 이 모든 시나리오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하이퍼소닉 킬러들이 발사되는 족족 한국의 LSAM에 의해 공중에서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대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그 미사일은 한국의 기술에 의해 막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중국이 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궁극의 그림입니다. 그는 딥스테이트처럼 한국을 억누르고 일본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동맹, 즉 한국을 최종 병기로 만들어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이미 성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사태 때처럼 한국을 압박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들여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무기로 미국을 지켜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제재한다면 그것은 곧 미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겠다는 의미이며 그들은 결코 그럴 배짱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사드 보복으로 한국을 너무 자극했다. 그들이 독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외교이며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섰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니케이와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이 소식에 대해 기묘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이 미국의 아시아 최고 파트너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이지스 어슈어를 도입하고 수조 엔을 쏟아부으며 자신들의 방어망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방어망은 한국의 엘셈 앞에서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했습니다. 딥스테이트 세력은 항상 일본을 편들었지만 트럼프의 실용주의 세력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결함투성이 일본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CSIS의 한 보고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이제 한미동맹이 일본을 이끄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선언입니다. 현무5와 K9 자주포, 그리고 이제 엘셈까지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사이의 새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고래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바다의 지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던진 엘셈 통합 제안은 시진핑의 대만 야욕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사드라는 족수에 묶여 모욕을 당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절대방패 엘셈으로 미국의 안보까지 책임지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공포에 떨며 비난하고 일본은 질투 속에 침묵하며 미국 딥스테이트는 자신들의 실수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실용주의 세력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카드는 강력한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써내려가는 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